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나스닥 먼저 보게 되면은 앞전에 있었던 고점 있죠. 그러니까 연간 신고가였었던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고, 그 넘어선 뒤에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인 그 다음 구간까지는 대충 한 1000포인트 남은 것 같아요. 16,000포인트 정도 되니까 지금 15,000포인트 거의 근접했거든요. 여기서는 눌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분명히 이렇게 크게 빠르게 올랐으니까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가 너무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눌릴 수는 있는 구간은 맞아요. 자, 아니면은 눌리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20선이 좀 올라오는 데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눌림 받고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도 전 양호하다 봅니다. 여기에 있었던 여기 저항이었었죠. 강한 저항이었던 부분을 지지로 바꿔주고 그러고 움직여도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미증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자, 국장을 보면은 국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간으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준 다음에 중대형주들이 지금 좀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이제 소형주까지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코스닥 쪽이 좀 많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코스피에서 대형주하고 중대형주가 좀 이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까지 지금 올라왔다.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요런 고점까지도 한번 넘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뭐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증시 눌린다면은 미증시 눌리듯이 얘도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눌리고 가든 횡보를 치고서 그 다음에 가든 뭐 특별하게 뭔가 크게 문제가 터지지만 않는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3월까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눌리면서 가든 횡보하면서 가든 결국은 우상향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코스닥은 지금 그렇게까지 못 움직이고 있어요. 뭐 앞전에 있었던 고점들, 저항들, 이 저항들이 이제 겨우 넘어서는 요런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나 이제 중소형주 이런 애들이 좀 움직여주는 걸 좀 느끼려면은 좀 잘 가네 얘네들이, 뭐 2차전지 빼고서 나머지 애들이 좀 움직이더라도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좀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움직여 주는지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자금을 보면은 우선 개인들이 계속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탈 자금이 계속 고객 예탁금에 머무는 모습은 보여요. 그래서 이탈 나오고 뭐 한 52조 정도 지금 고객 예탁금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다시 개인들이 배당락까지 지난 다음에 다시 수급으로 좀 이어지는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이번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미. 이번 주가 이제 배당락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거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이 좀 줄고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 쪽에서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7조 2천, 뭐 17조 3천, 17조 4천 뭐 요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어서 신용으로 뭐가 문제가 크게 또 터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일자별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번 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개인들은 지금 꾸준히 이탈하고 있거든요. 뭐 2천억, 500억, 그리고 1조 5천억까지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에요. 이 돈이 이제 다시 개인들 수급이 막 붙기 시작하려면은 아무래도 배당 락일 지난 다음에 분명 들어올 거예요. 그 락일을 갖다 놔두고서 여러분 난 배당 먹을래 하고 지금 들어오기에는, 사고 싶은 종목들이 이미 올라왔다면은 그냥 배당 락을 갖다 맞은 걸 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개인들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그거 보시면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번 주는 기관이 좀 강했거든요. 자, 기관이 뭐 2천억, 300억, 1조 1000억, 600억, 뭐 2천억 날린 건 있지만, 그리고 외국인이 그렇다고 뭐 팔았냐 했을 때 판 거는 뭐 900억 하고 300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4,8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강하게 좀 잘 들어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없어요. 기관 좀 나가고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그리고 뭐 사고 팔고 거의 없고,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만 이제 조금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코스닥 아니면은 중형주, 중소형주 이쪽까지는 막 이제 막 수급이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 코스피에서 보게 되면은 기관이 강하게 샀잖아요. 기관이 좀 강하게 막 1조 1000억 이렇게 막 들었었는데 기관은 오히려 선물은 나가죠. 보통 현물을 사면 선물을 갖다 날리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현물을 갖다 팔지는 않았지만 현물을 많이 안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물 대신에 선물을 좀 많이 사고 선물 갖다가 뭐 1조 5천억씩 그리고 5천억씩 3천억씩 선물 강도가 굉장히 세요.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는 게.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쓸어 담았다. 기관은 현물을 많이 남았다. 이 정도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좋고 근데 거래 대금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 는다는 거는 결국은 개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뭐 이제 중소형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은 뭐 그렇게 강한 뉴스들은 없었어요. 뭐 특별하게 지난주도 뭐 봐야 되는 내용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볼만한 거는 PCE 정도 있다. PCE 정도 봐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PCE는 앞전에 있었던 CPI가 있기 때문에 CPI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 예상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자, 전월 대비로 이제 0.1%를 하락했다. CPI도 0.1% 하락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CPI랑 이게 크게 달라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이제 막 모멘텀이 막 터지면서 와 PC 잘 나왔대 하면서 막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CPI가 잘 나올 때는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CPI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PCE가 그다음 따라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숫자가 나쁘진 않았다. 인플레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모습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둔화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문제도 있지만 홍해 쪽에서 이제 국제 해운 요금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쪽에서 후티 반군이 지금 거길 지나가는 모든 상선에 대해서 이제 못 지나가게 막고 계속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씩이나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운송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물류비가 올라간다는 거는 다시 그 물건의 가격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고조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막겠다고 지금 가 있는데 아직은 뭐 막은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공격하고 뭐 공격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 홍해 선박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로 미사일과 드론을 갖다 공격하고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랑 몇몇 동맹국들이 지금 가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해주고는 있는데 아직은 여기가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정리가 되는지 빨리 정리가 돼야지 여기서 이제 인플레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여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약간씩은 올라와요. 그런데 얼마 만에 빨리 이걸 정리하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휴전을 할 뻔했어요. 추가로 뭐 40명인가 인질에 대해서 40명 정도를 갖다가 또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이제 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자, 근데 그 휴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땅굴 폭파하는 그런 영상을 갖다 공개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탄 전야에도 이스라엘은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 뭐 평화 효도를 하고 있는 교황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들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란. 자, 이란이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갑자기 뭔가 이게 확전으로 벌어지는지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좀 계속 꾸준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지금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뭐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근데 이란이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전쟁이 확대가 된다. 그랬을 때는 약간 좀 내용이 달라져요.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좀 오래 갈 수 있고 중동 전체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안 터진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이미 이스라엘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 홍해로 다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지원해주고 막 힘들어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데, 자, 근데 그쪽으로 막 홍해도 맞고 뭐도 맞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탄약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전력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좀 힘들다 보니 이 힘든 상황을 노리고서 푸틴은 이제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휴전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휴전이 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좋은 내용으로 좀 보여지겠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뭐 이제 얼마 전에 그 에이펙에서 이제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뭔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쭉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갖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번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했지, 너네들이 했으니까 우리는 히토류 기술로 반격을 했다. 히토류를 갖다가 공급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저사형 반도체,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막 이제 규제, 그거 외에도 더 많아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 규제를, 자 그걸 규제하려고 하니까 중국은 거기에 맞서서 이제 히토류나 뭐 다른 걸로 계속 반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게 미중 갈등이 좀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대만 선거가 1월 13일인가 1월 그맘쯤이에요. 한 2주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네, 한 2주 남은 것 같은데 1월 16일인가 뭐 그쯤 돼. 한 1월 중순쯤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 2, 3주 남았어요. 근데 지금 37.3%,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친미예요. 친미인 이제 민진당 이쪽이고, 자, 국민당 후보가 이제 33.4%, 여기가 친중이죠. 여기가 중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얘네가 17.7도 이 표가 만약에 단일화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쪽 친중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될지 안 될지 그건 몰라요.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자, 이 사이에서 결국은 이 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그런 선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한테 떡을 주다가 갑자기 공격도 하다가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중국은 대만 화학제품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나선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만약에 친미인 총통을 갖다가 이렇게 안 치는 순간에는 너네들 굉장히 다 힘들어질 거야. 관세 부과 다 해가지고 경제적 압박할 수 있어. 이걸 살짝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전쟁 위기로 이제 좀 몰아넣습니다. 지금 중국군이 이제 대만 앞에 와서 막 항공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쟁 위기를 몰아 넣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은, 너네들이 좀 오래 살고 싶으면은 이제 좀 친중을 뽑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불안 심리도 조금 자극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반대로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하기도 하지만 유화책으로는 이제 대만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갖다가 조치를 해제를 합니다. 만약에 너네가 친중으로 돌아온다면은 너네들이 수입 금지나 이런 것도 다 풀어지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선거에 지금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역시나 대만 앞에서 이제 중국의 그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미중 갈등이 여기서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만약에 언제 끝나는지 좀 보려면은 3주 뒤에 이제 대만 선거가 다 끝난다면은 그때도 미중 갈등이 정말 이어질까? 이걸 조금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선거 전까지는 저는 미중 갈등은 우선 당장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게 친중으로 가냐 친미로 가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많이 바뀔 거예요. 내용이 많이 바뀌고 만약에 여기서 친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이 더 거세게 미국을 갖다 때릴 수도 있어요. 더 거세게 이제 미국을 때리면서 바이든의 재선까지 이제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중이 되냐 친미가 되냐 좀 중요는 해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3주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음 주도 말씀드린다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양도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됐죠. 대주주 기준으로 10억에서 이제 50억으로 이제 좀 상향 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솔직히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어요. 이걸 갖다 발표할 때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만 좀 빨리만 했어도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개인들의 수급이 언제부터 빠졌냐면은,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사실상 코스피 어디 갔어? 개인들의 수급은 이때부터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거의 뭐 11월 이때부터도 많이 빠졌는데, 거의 뭐 11월 다 갔으면서 더 빠졌죠. 쭉 11월만 여기만 보시더라도 막 1조 6천, 5천억, 막 4천억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4천억, 5천억 한 달 전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뭐 양도세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9천억, 4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이 막 내용이 안 나오니까 원래는 요때도 나갔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때도 전부 다 빨리빨리 팔면서 계속 이탈 나오면서 이걸 나눠서 갔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좀 빨리 팔았죠.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이때 막 사람들이 막 던지죠. 결국 아 이거 양도세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1조 1000억 던지고 1조 3000억 던지고 6천억 던지고 막 6천억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막 던져댔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양도세가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양도세가 되더라도 배당락은 피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당 배당이 별로 없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배당보다는 차라리 배당락을 막고 난 들어가는 게 더 싼 것 같아. 뭐 이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 배당락 맞으면은 크게 한번 눌릴 수 있겠네. 그걸 피해야겠어. 이런 물량이 또 있다 보니까 개인들 수급이 지금 계속 못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나왔던 시기는 조금 아쉽다. 얘가 좀 한 1, 2주만 좀 빨리 나왔어도 앞전에 막 조 단위로 이탈하는 그 개인 물량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정리가 잘 됐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배당락인데, 배당락 때 이제 한번 눌리고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원래 움직이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될 거야. 지금 락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배당락일은 거의, 아직까지는 배당락일이 좀 조금씩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연말에 한 곳에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조금 지수가 약할 수는 있다. 요 정도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막 갑자기 막 돌아서면서 막 하단으로 막 엄청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도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다음 주에 이제 배당 낙일이 있는 거 그거 빼고는 해외에서 볼 만한 경제적인 지표는 그냥 목요일 날 나오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니면은 여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정도 이제 볼 게 있고요. 나머지 아무리 뒤져봐도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좀 조용할 것 같아요. 크게 뭐 문제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전쟁 쪽 이런 거 뭐 더 커지는지 그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조금 올라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후티 반군들이 지금 홍해에서 저러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이 바닥에서 더 내려가나 했는데 나름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여기서 다시 눌릴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저는 그냥 박스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때는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박스권을 갖다 유지하는 게 저는 차라리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70불 전후로 해가지고 70불 아래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71불 정도 요 정도에 그냥 움직이면은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유가는 조금 더 올라가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려와서 박스권 유지하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워요. 환율이 조금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 뭐 크게 본다면 이러한 박스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박스권 이 구간을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하단으로는 1290원 뭐 1280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구간을 넘어서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좀 환율이 확 한번 또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모습이 아직 안 나와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9%까지 내려온 다음에 뭐 꾸준하게 평이하게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고 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는 주봉으로 본다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라인이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했었던 곳을 지지받았었죠. 자, 다시 한번 만약에 강하게 또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3.4%에서 높게 잡으면 3.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무너져 주는지 그 정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강하게 무너지고 일주일 쉬어주고 강하게 무너지고 일주일 쉬어주고 강하게 무너지고 일주일 쉬어주고 강하게 무너지고 일주일 쉬었거든요. 다음 주 만약에 또 강하게 무너지는지 그거 정도 그냥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한다. 만약에 국채금리가 반등을 세게 한다. 그래 봐야 4.1%, 4.2%예요. 그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빠질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 안 가고 다시 한번 그냥 좀 내려가는 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뭐 해봤자 4일밖에 없거든요. 끽해봐야 이거 4일밖에 없고 그리고 배당 낙일이 3일 전이니까 3거래일 전이니까 27일인 것 같네요. 자, 27일인 것 같고 이때가 이제 배당 낙일 지난 다음에 28일부터 이제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 마무리되면서 조금 그래도 지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 않고 개인들 수급만 좀 돌아오면 되는데 한 수요일 정도부터
목요일 정도죠. 목요일부터 개인 수급들이 좀 돌아와주는지 목금에 그것만 좀 지켜보면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강한 지표는 아니니까 그냥 봐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서 감사합니다.